내가 군에서 30년을 버티며 흘린 피와 땀이 저 어린 소장보다 못하단 말인가? 베테랑 장교의 이 한마디가 시작된 갈등.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진짜 리더십의 의미.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실력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최전방 그 추위로 유명한 곳에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부대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아린. 30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깨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소장님?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어린데. 여자고 또 젊고. 우리 부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군대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나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조직이니까요. 윤아린 소장은 곧게 선 자세로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지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윤아린 소장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대원들의 시선은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눈빛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최대웅 대대장이었죠. 50살의 그는 이 부대에서만 15년을 보낸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최대웅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젊은 것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단 말인가? 내 아들뻘 되는 나이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윤아린 소장의 첫 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젊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곧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부대를 위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일들이 많습니다. 훈련도 있고 작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죠. 훈시가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이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직 모르지. 막상 일하다 보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 확실히. 그러나 최대웅 대대장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것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군.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야. 두고 봐라 얼마나 버틸지. 이렇게 해서 윤아린 소장과 최대웅 대대장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은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리더, 다른 한 명은 경험 많은 베테랑 군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부대의 다른 간부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소장이 최대웅 같은 고참 대대장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첫날 밤 윤아린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부대 전체가 고요했어요.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따라오는 시선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아 온 결과라는 것을.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달랐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온 첫날이니까요. 모든 이들이 조심스럽고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아린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각 대대를 순시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차렷, 경례. 각 대대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대 대장, 2대 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웅 3대 대장의 차례가 왔어요. 3대 대장 최대웅 중령입니다. 3대대 현 병력 450명 이상 없습니다. 최대웅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30년 군 경력이 만들어낸 위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대장님.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최대웅은 뭔가 불만스러웠어요. 더 정중한 인사를 기대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바랐던 걸까요? 점호가 끝난 후 간부 식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최대웅은 다른 중대장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새로 오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젊은 중대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웅은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아직 지켜봐야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나이에 무슨 경험이 있겠나? 그래도 소장까지 올라갔으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학력 좋고 머리 좋으면 금세 진급하더라고. 하지만 현장은 다르지. 책으로 배운 이론과 실제 부대 지휘는 하늘과 땅 차이야. 최대웅의 말에 다른 간부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만 선배 대대장의 말에 함부로 반박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내가 여기서만 15년을 버텼어. 이 부대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고. 겨울 훈련도 여름 훈련도 갖가지 돌발 상황도. 근데 저 소장이 그걸 아나?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다른 간부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윤아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대웅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혼자 앉을 자리를 찾았어요. 다른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한 젊은 중대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장님,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겠습니다. 윤아린 소장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대웅은 더욱 불쾌해했어요. 저게 뭐 대단하다고 혼자 앉아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후 최대웅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관에게 말했어요. 야, 이번 신임 소장 프로필 좀 가져와봐. 예, 대대장님. 잠시 후 부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최대웅은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 성적 우수, 해외 파병 경험, 연합사 근무. 프로필을 보니 나름대로 화려한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최대웅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봤자 책상 물림 아닌가? 진짜 부대 지휘 경험은 얼마나 될까? 그는 서류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30년간 현장에서 구르며 익힌 진짜 경험이 있었어요. 추위와 더위를 함께 견디며 병사들과 고생을 같이 나눈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지. 저런 엘리트는.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각 대대별로 체력 단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윤아린 소장도 훈련복을 입고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여성 소장이 직접 훈련장에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소장님도 함께 뛰시나요? 한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땀 흘려야 진짜 동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아린 소장의 답변에 일부 간부들과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최대웅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퍼포먼스지 뭐. 며칠이나 갈까?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소장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아린 소장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페이스였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속도였습니다. 소장님 생각보다 빠르신데? 체력이 좋으시네. 10분, 20분. 시간이 흘러도 윤아린 소장의 페이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젊은 병사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웅은 이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으니까 체력은 좋겠지. 하지만 체력이 다가 아니야. 30분간의 구보가 끝났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숨을 헐떡이며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윤아린 소장은 여전히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체력이 좋으시네요. 소장의 말에 병사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보다 소장이 더 여유로웠거든요. 이날 저녁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종 부대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윤아린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훈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훈련 목표, 방법, 일정 등이 명확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대웅이 손을 들었어요.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대대장님. 이 부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15년간 여기서 지내며 쌓인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다른 간부들은 긴장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대대장님께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훈련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 아는 일들이죠. 최대웅의 말투가 점점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느꼈어요. 소장과 대대장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아린 소장은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증명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점차 새로운 소장에게 적응해가는 것 같았어요. 일부 젊은 간부들과 병사들은 윤아린 소장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좋고 말씀도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최대웅 대대장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큰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할 대규모 야간 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어요. 사단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라 모든 대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도와 각종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먼저 전체적인 훈련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야간 훈련의 핵심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기동 작전입니다. 각 대대는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1대대는 주 공격축, 2대대는 측면 지원, 3대대는 후방 엄호와 예비대 역할을 맡겠습니다. 이때 최대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최대웅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3대대가 후방 엄호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후방 엄호는 전체 작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3대대가 가장 경험이 많아서. 경험이 많다고요? 최대웅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대대장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경험 많은 부대는 항상 뒤에서 지켜만 봐야 합니까? 진짜 전투는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것이 단순한 작전 토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윤아린 소장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대대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역할을 바꿔보겠습니다. 3대대가 주 공격축을 맡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최대웅은 갑자기 말이 막혔어요.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은 역할 변경이 아니었거든요. 소장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럼 어떤 의견이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윤아린 소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최대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이 부대를 모릅니다. 이 지역의 특성도 병사들의 특성도 그동안의 훈련 패턴도 모르세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경험도 없는 나이에 이런 중요한 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실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다른 대대장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상급자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윤아린 소장은 최대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대장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고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대대장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식 회의에서 상급자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군 기강에 어긋납니다. 윤아린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모든 이들이 느꼈어요. 그녀가 정말로 화가 났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까지 정중하게 대해드렸습니다. 대대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 대한 모독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대웅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대대장님. 제가 무엇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전받은 윤아린 소장이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최대웅은 당황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게 경험상. 경험상이라고 하셨는데 대대장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최대웅이었어요. 그는 아무 대안도 준비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좀 더 신중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 계획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대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아린 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최대웅을 다시 쳐다봤어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근거 없는 의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대대장들이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최대웅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윤아린 소장이 최대웅을 불렀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대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 어린 것이 나한테 훈계를 하다니. 그는 주먹을 쥔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다른 대대장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최 대대장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소장님이 참 차분하게 대처하셨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잖아. 모두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휘부 내부의 갈등은 부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최대웅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 저 어린 소장이 과연 우리 부대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상급자를 도전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30년 군 생활의 자존심, 베테랑으로서의 자부심이 사과를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간부들은 조심스러웠고 병사들도 어딘가 어색해했습니다. 소장과 대대장 사이의 갈등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어요. 윤아린 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부대의 화합이 깨진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부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기에는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대웅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다른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틀렸나? 경험 없는 지휘관이 부대를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젊은 간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소장의 편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대대장님, 하지만 소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체력도 좋으시고 계획도 체계적이고.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진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법이야.
최대웅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 내부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대웅 대대장의 태도는 갈수록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회의 때도 항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훈련장에서도 소장의 지시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체 부대 훈련이 있었어요. 각 대대가 합동으로 하는 큰 훈련이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확성기로 지시했습니다. 3대대는 우측 진지로 이동하세요. 2분 내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대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런데 3대대만 주저했습니다. 최대웅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거든요. 우리는 좌측으로 가자. 그쪽이 더 유리한 위치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소장의 명령과 대대장의 지시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대대장님, 소장님께서는 우측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훈련장을 15년간 써봤어. 우측은 불리해. 내 말을 따라라. 결국 3대대는 소장의 지시와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공개적인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드러났어요. 훈련이 끝난 후 소장이 최대웅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대장님,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느꼈어요. 이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소장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장님, 오늘 훈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아린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현장을 더 잘 알아서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명령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명령은 따를 수 없죠. 최대웅의 대답은 도전적이었어요.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합니다. 훈련 중에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기강해입니다. 기강해이라고요? 저는 30년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부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대대장님의 경험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급자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상급자라고요? 나이로는 제 아들뻘이고 경험으로는 세 발의 피인 사람이 상급자라고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드디어 최대웅이 마음속 깊이 숨겨둔 말을 내뱉었어요. 윤아린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대장님께서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학벌이나 나이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온 것이에요. 윤아린 소장이 서류함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임무들입니다. 해외 파병 3회, 연합훈련 지휘 7회, 위기상황 대처 경험 12건. 서류들이 최대웅 앞에 놓였어요. 그는 그제서야 소장의 진짜 경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저는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6개월간 실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복귀했어요. 최대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경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리아 연합훈련에서는 다국적군 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군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임무를 완수했어요. 하나하나 나열되는 경력들을 듣자 최대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더 어려운 조건에서 쌓은 경험들이에요. 윤아린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나이는 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최대웅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전체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윤아린 소장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최대웅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장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은 더욱 상했거든요.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30년. 내가 3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건가? 저 젊은 것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질투와 자괴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윤아린 소장의 경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30년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부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대 대장이 소장님께 혼났대. 소장님이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래. 해외에서 진짜 전쟁터를 다녀오신 분이라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젊고 경험 없는 소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웅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베테랑이었지만 이제는 고집센 꼰대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대대장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소장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 경험만 믿고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닐까? 최대웅은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의 고집은 더욱 완고해졌어요.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규모 야간 합동훈련의 날이 왔어요.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많은 장성들이 참관하러 올 예정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대대는 배치를 완료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총지휘소에서 전체를 조율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대대는 주공축으로 전진, 2대대는 측면 지원, 3대대는 예비대로 대기하세요. 각 대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소장님, 1대대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계곡에서 병사 3명이 추락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순간 지휘소가 긴장했습니다. 야간 훈련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윤아린 소장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의무대 즉시 출동. 헬기 호출.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2대대는 1대대 지원으로 이동, 3대대는 후송 지원. 명령이 떨어지자 각 부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최대웅의 3대대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대대 응답하세요. 후송 지원 명령 확인했습니까? 여기 3대대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최대웅의 대답이었어요. 사실 그는 소장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윤아린 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3대 대장 최대웅 중령. 즉시 명령에 따르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응급 상황입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즉시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이때 다른 대대장들도 무전에 참여했어요. 3대대 빨리 움직여야 해. 시간이 없어 최 대대장. 결국 최대웅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부상자 후송이 지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 명의 병사는 의식을 잃었고 다른 2명도 출혈이 심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어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지휘는 부소장이 이어받으세요. 소장님 위험합니다. 지금은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의무병들과 함께 헬기에 올랐습니다. 야간 산악 지역의 위험한 구조 작업이었어요.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윤아린 소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상자 상태 어떻습니까?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들거 준비하고 헬기 착륙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세요. 그녀는 직접 부상자를 살펴보며 응급처치를 지시했어요. 해외 파병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요. 압박붕대 더 단단히 감으세요. 이 환자는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서 옮기세요. 그녀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의무병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1시간 후 모든 부상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휘소로 돌아온 윤아린 소장을 보며 모든 간부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사고 지점은 우회하고 안전에 더욱 주의하세요. 소장님, 훈련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한참모가 제안했어요.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임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옳았어요. 실제로 군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대대가 완벽하게 협조했어요. 심지어 최대웅의 3대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참관 왔던 사단장이 윤아린 소장에게 다가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 위기 상황 대처가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특히 직접 현장에 나가신 것.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윤아린 소장의 리더십이 확실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최대웅은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제때 명령을 따랐다면 더 빠른 구조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훈련이 끝난 다음 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가 윤아린 소장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소장님이 직접 헬기 타고 구조하러 가신 거 봤어? 의무처치도 직접 지시하시고. 역시 실전 경험이 다르신 것 같아. 식당에서, 복도에서, 훈련장에서. 어디서나 소장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대웅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졌어요. 3대대가 처음에 명령을 안 따라서 후송이 늦어진 거 아니야? 그 위급 상황에서도 개인 감정을 앞세우다니. 진짜 군인답지 못한 행동이었어. 최대웅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비난받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사단에서 공식 표창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윤아린 소장과 구조에 참여한 의무병들이 표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단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윤아린 소장은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여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에 귀감이 되었기에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최대웅도 박수를 쳤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윤아린 소장이 전체 부대원들에게 말했어요. 이 표창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구조에 나선 의무병들, 지원해준 모든 대대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대웅을 바라봤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셨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최대웅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소장이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최대웅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난 몇 주간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점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추정만으로 윤아린 소장을 폄하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파병, 실전 경험, 위기 대처 능력.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앞서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요. 며칠 후 부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 구조 작업에서 구조된 병사들이 모두 회복되어 곧 부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소장님이 빨리 대처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하더라고. 역시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달라. 이런 소식을 들으며 최대웅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30년 군 생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복무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평온한 상황에서의 근무였습니다. 윤아린 소장처럼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려본 경험은 없었어요. 책으로만, 훈련으로만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오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경험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어요. 윤아린 소장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말 치열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부대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상급 부대에서 비상 점검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되는 깜짝 검열이었어요. 전체 대대는 30분 내에 완전 군장 착용하고 집합.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 준비된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윤아린 소장은 즉시 각 대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1대대 준비 완료. 2대대 준비 완료. 그런데 3대대는 늦었습니다. 최대웅의 지휘 아래 평소 해이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3대대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웅의 대답이 떨렸어요. 30년 경험을 자랑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직접 3대대로 향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장비 정리가 평소보다 시간이 변명뿐이었어요. 사실 최대웅은 평소 부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 믿고 체계적인 관리를 게을리 했던 거죠. 윤아린 소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분대는 무기고 2분대는 장비 창고 3분대는 차량 점검. 그녀의 명확하고 신속한 지시에 따라 3대대도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검열단이 도착했습니다. 엄격한 평가가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1대대와 2대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3대대는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3대대는 초기 대응이 늦었고 장비 관리 상태도 다른 대대에 비해 떨어집니다. 검열관의 지적이었습니다. 최대웅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런 평가를 받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열이 끝난 후 윤아린 소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검열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대대장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1대대와 2대대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철저한 준비와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3대대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웅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윤아린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3대 대장님의 경험과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어요. 체계적인 관리,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현대 군대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어요. 최대웅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대 대장님께서는 앞으로 2주간 다른 대대의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는 사실상 최대웅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최대웅은 혼자 남았습니다. 윤아린 소장도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어요. 소장님. 최대웅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대대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최대웅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 베테랑으로서의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아린 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아니 소장님이 오신 첫날부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졌습니다. 점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이 없을 거라는 제 멋대로의 판단으로 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번 사고 때 제가 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된 것. 정말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최대웅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했지만 소장님처럼 진짜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저는 우물 안개구리였습니다. 대대장님. 윤아린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수도 했고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대장님의 30년 경험도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웅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먼저 3대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대장님의 경험과 제가 배운 새로운 방식을 결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최대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협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함께 이 부대를 더 좋게 만들어 갑시다. 그날 이후 최대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주간의 벤치마킹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다른 대대들을 관찰했어요. 1대대와 2대대의 관리 시스템, 훈련 방법, 병사 관리 요령 등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구식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요즘 병사들에게는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이네. 체계적인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2주 후 최대웅은 상세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그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대대장님, 정말 훌륭한 계획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대대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기존 경험과 새로운 방식을 조합한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3대대가 가장 우수한 대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아린 소장의 격려에 최대웅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실제로 3대대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최대웅이 30년간 쌓은 현장 경험에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더하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3대대 분위기 완전 달라졌는데? 대대장님이 확실히 변하셨어. 이제 정말 협조적이시고 새로운 것도 많이 도입하시더라고. 한 달 후 또 다른 검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대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3대대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경험 있는 지휘관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관리가 완벽하게 조합되었네요. 검열관의 칭찬을 들으며 최대웅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소장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윤아린 소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최대웅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그동안의 불복종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인사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3대 대장 최대웅 중령 전속 발령. 최대웅이 부대를 떠나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부대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열심히 변해가던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었어요. 대대장님이 전속이라고? 왜 이제서야? 이제 정말 좋아지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나? 윤아린 소장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최대웅의 변화를 지켜보며 희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3대대 전체가 최대웅을 배웅했습니다. 대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세요.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윤아린 소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최대웅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대대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관계였어요. 최대웅이 탄 차가 부대를 떠났습니다. 많은 부대원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 안에서 최대웅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 그는 새로운 부대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요. 최대웅이 떠난 후 부대는 새로운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3대 대장은 젊고 유능한 소령이었어요. 윤아린 소장과도 잘 협력했고 최대웅이 마련해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윤아린 소장은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특별한 훈시를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집중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소장의 질문에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권력이나 권위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계급이 높다거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대원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할 때 비로소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윤아린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 역시 완벽한 리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젊은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훌륭한 지휘관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이나 경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으로 부하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험 있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던 몇몇 고참 간부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군대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훈시가 끝났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간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장님, 오늘 훈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젊은 간부들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한 고참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장님,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아린 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젊은 소위가 질문했어요. 소장님, 최 대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에는 정말 많이 변하셨잖아요.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아린 소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최 대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처음에는 서로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최 대대장님의 30년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저도 그분에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단지 그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마지막에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계속했습니다. 사실 최 대대장님 같은 분이 있어야 부대가 균형을 이룹니다. 젊은 패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경험의 깊이가 필요하죠. 다만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대웅이 새로운 부대에서 모범 대대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새롭게 배운 방식을 조합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소장은 이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최 대대장님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셨구나. 그리고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 있는 부하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고 사단에서도 모범 부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윤아린 소장에게 진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모든 이들이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날 윤아린 소장은 다시 한번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리더십은 나이나 경험, 계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모든 성과는 함께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녀는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계급이 높든 낮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느냐입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군인,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뜨거운 박수였어요. 윤아린 준장 이제는 준장이었습니다. 이 부대를 떠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준장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화이팅.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멀리서 한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대웅이었어요. 그는 휴가를 내어 윤아린 준장의 마지막 날을 지켜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기 직전 윤아린 준장이 그를 발견했어요. 최 대대장님? 최대웅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격리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대장님 어떻게 이곳까지?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대대장님도 새로운 부대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모든 건 준장님 덕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윤아린 준장이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부대원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 자신도 저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고 어떤 이는 나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권위가 아니라 책임감과 겸손함,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